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둔촌주공 계약이 어제부로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기사들에서는 계약률 70%를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이게 70%가 아니라는 말들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공개를 안 한다라는 말들도 있고 해서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미 완판이 안 됐다라는 거는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 이 둔촌주공이 참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였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정당 계약은 여기까지 됐고, 앞으로도 뭐 무순위 추첨이니 이런 걸 할 테니까 그때 가면 도대체 얼마나 계약이 됐냐 안 됐냐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참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뭐 집을 매수한 사람과 아닌 사람, 매도할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인 그 특성답게 굉장히 관심도 많고 생각들도 갈리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이 둔촌주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기사를 보게 되면 둔촌주공 계약률 70% 나왔고, 매일경제 기사인데 분양시장의 훈풍 이러는데, 훈풍이라는 거는 이제 따뜻한 바람이라는 말이니까, 과연 서울시 강남 4구라고 불리우는 강동구의 둔촌주공 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70% 계약률을 했는데 훈풍이라니까 참 재밌죠. 이 둔촌주공 계약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미분양 불가피, 둔촌주공 평균 계약률 60%대에 그쳤다. 5구 타입과 8수 타입은 70% 넘겼다. 정당 계약률 70% 수준, 1,400여 가구 미기 계약, 뭐 60% 이상. KBS네요. 어쨌든 간에 100%가 안 되는 건 확실하고, 뭐 60에서 70% 정도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완판을 외쳤던 업자분은 참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시사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부동산 시장 조정은 조정이다, 하락은 하락이다. 이게 우리가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이어 붙이면 사고가 나고 반드시 뭔가 사달이 나게 돼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됐는데 조정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그 과정에서 사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느낀 점, 지난 상승기 때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보면은 뭐 유명 경제 유튜브나 이런데 게스트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공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3기 신도시를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불은 서울에 났는데 왜 경기도에 물을 붓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만큼 서울에 물을 붓는데 왜 그때 그 말씀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청약을 안 넣었는지 참 궁금하고요. 무순위 추첨 때도 넣으실 기회가 있으면 넣으시면 좋겠고, 말로는 다 뭐 서울의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하면 자기가 그거를 받겠다라고 했지만, 금리가 오르고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입을 싹 닫고, 결과적으로는 뭐 나한테 로또 하나 빨리 주지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참 재밌게 포장해서 했던 것 같아요. 업자들은 왜 그럴까? 이 업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직거래 계약이나 뭐 하락 거래가 나오면 일부 거래라면서, 이거는 일부는 시장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둔촌주공 보고는 완판이 당연한데 뭘 모른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둔촌주공이 미분양 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뭐 이랬죠. 그리고 요새는 뭐 연준도 못하는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전망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참 그 대단함에, 이분들이 이제 조정이 곧 끝나고 줍줍 찬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산업이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 책 팔고 뭐 이런 거. 근데 이해는 갑니다만 좀 팩트를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고관 여자들은 왜 그럴까? 제가 최근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현상이나 시황을 얘기를 하면 화를 내요. 막 악플을 달아요, 악플을.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는 시황 얘기한다고 악플 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쪽이. 그리고 내가 내린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게 집값이 폭락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세가 내려가고 있네요 라고 하는데, 이 고관여자라는 분들은 화를 내고,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언제까지 안 살 거냐, 왜 부자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냐, 가난한 건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데, 참 그런, 어떻게 남들한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참 쉽게 막 할 수 있는지, 면전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폭락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마치 서울이 빈 도시가 되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내려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있는데 물론 적절한 집값을 유지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집값 안정은 굉장히 어떤 시대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까지 조정이고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분들도 화를 내요. 날씨가 흐려져서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면 어떻겠냐고 화를 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현상을 말하는 거를 보고 현상을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화를 내고 당위를 찾으면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늘을 보고 내가 우산이 없는데 왜 비가 오냐라고 하면은 본인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편의점 비닐 우산이라도 구해가지고 비를 좀 피하거나 건물에 잠깐 서 있거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이 나한테 비를 내릴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안 되겠, 뭐 알아서 하겠죠. 둔촌주공 지나고 나니까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2,000세대란 내가 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큰 재건축 단지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기 신도시가 시작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계약률 30%도 채우고 잘 되시길 바라는 게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공부를 하고 많이 하려고 하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둔촌주공 흔들리고 계약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뒤에 따라 들어오는 재건축 재개발 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이 고금리 시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산 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실물 경제도 좀 올라가야 저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해피하지. 지금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걸 보면서 막 고소해하고 앞으로 위기가 온다라고 들떠 있어봤자 그거는 좀 진지하거나 득이 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조금 시장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흥미를 느낀다고 본인들한테 갑자기 득될 게 없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좀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둔촌주공이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자아냈던 그런 지난 2달간의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두 고생하셨고 그 아름다웠던 그 이름 둔촌주공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30%도 잘 채우고 미계약을 종료하시고 안정적으로 입주까지 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